안녕하세요.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수영입니다. 요즘 밖에서 러브버그 날아다니는 거 많이 보시죠? 엄청 개체수가 많아서 정말 까맣게 이렇게 물이 찌어 있는 러브버그들이 많이 있다. TV 뉴스를 본 적도 있어요. 이런 러브버그들이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했을 때 사실은 이 벌레 자체는 큰 피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벌레들, 러브버거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렇게 벌레들이 출몰하는 그런 계절적인 특징은 바로 여름이죠. 이 여름에는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온도가 높아요. 고온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폭염주의보가 내리고 35도까지도 올라가고 이렇게 온도가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습도가 높습니다. 최근에 장마철이라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비가 많이 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습도가 굉장히 높고 이제 비도 자주 와요. 세 번째로는 자외선이 엄청 셉니다. 햇빛이 정말 세고요. 이런 경우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아주 짧은 시간에도 센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며칠 있다가 색소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는 여름철에는 자외선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덥다 보니까 바다를 가기도 하고 계곡을 가기도 하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런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자극원에 노출이 될 수도 있어요. 여름철이니까 이렇게 산을 다니다 보면은 자극이 되는 풀들이 있을 수도 있고 벌레들도 왕성하게 활동하면 물리기도 하고 그런 자극원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여름철의 특징은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름철의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땀이 많이 나면 모공이 커져요. 그리고 땀과 피지, 각질 등이 이렇게 뭉치면서 모공을 쉽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모공을 막게 되면 모낭염이 생길 수도 있고 트러블이 잘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외선이 세고 덥다 보니까 홍조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홍조라는 것은 피부 아래에 있는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그 모세혈관이 확장되었을 때 피부를 통해서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건데 이런 것들은 온도가 높아지면 우리가 혈관이 확장되고 그 체온을 이렇게 열을 발산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외 활동이 많을 때 어떤 벌레라든지 이런 풀 같은 것에 접촉했을 때 어떤 분들은 또 괜찮지만 알러지가 잘 생기시는 분들은 이런 가벼운 접촉에도 알러지 피부염, 접촉 피부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는 그냥 빨갛게 되고 간지러운 것에서 끝날 수도 있고 심하면은 막 물집이 잡히고 여러 개 혹은 하나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가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여름이 되면 우리는 피부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여름에는 첫 번째는 피부를 굉장히 가볍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품을 바를 때도 스킨 바르고 에센스 세럼 같은 거 바르고 로션, 선크림, 그다음에 화장품, 화장도 쭉 이렇게 순서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단계를 줄일 수 있는 거는 조금 줄이고 그다음에 양도 조금 소량으로 가볍게 발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피부가 좀 숨도 쉬고 가뜩이나 이제 모공을 잘 막을 수 있는 환경인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 레이어로 피부에 무겁게 얹어 있으면 좀 더 쉽게 모공을 막고 그걸로 인한 트러블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미 여름철에는 주변에 자극원들이 많고 고온, 고습도 이런 상태에서는 피부가 장벽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극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시술도 자극이 되는 시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극이 되는 홈케어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평소보다 좀 시술 횟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시술 강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시술 간격을 늘려서 조금 이렇게 회복 기간을 넓게 두는 게 조금 더 피부를 쉬게 해줄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쿨링의 중요성인데요. 피부 온도가 높아졌을 때 쿨링만으로도 어느 정도 온도를 낮출 수가 있고 또 온도가 낮아진과 동시에 염증 반응이라든지 자극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쿨링을 해주는 게 좋고 쿨링은 그냥 시원한 아이스팩 같은 걸로 쿨링을 해주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알로에 겔이라든지 진정 토너 같은 것을 이렇게 시원하게 화장품
냉장고나 그냥 일반 냉장고에 두었다가 시원한 상태로 발라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선풍기 같이 이렇게 찬 바람으로 쿨링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오래 하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왜냐하면은 바람으로 쿨링을 하다 보면은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질 수 있어서 선풍기는 정말 이렇게 바깥에서 정말 더울 때 땀을 식히는 정도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만약에 피부에 자극이 올라왔다, 접촉 피부염이 생겼다 했을 때는 그것을 두지 마시고 좀 적절한 처치를 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가려울 때는 이제 진정할 수 있는 항히스타민 연고나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것을 이제 소량 발라주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긁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간지럽다고 긁으면 여름에는 2차 감염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긁지 않고 자극 피부염이 생기면 좀 그것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초기에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아까 자외선이 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강조하는 게 이제 선크림. 선크림은 이제 꼭 발라주는 게 좋은데요. 아무래도 땀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선크림이 잘 지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크림을 좀 이렇게 꾸준하게 덧발라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나와 맞는 선크림을 잘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크림이 너무 자극이 된다. 여름에 이제 피부가 많이 지친 상태에서 선크림까지 너무 많이 바르다 보면 피부가 자극이 되거나 조금 굵게 올라오거나 간지럽거나 그럴 경우에는 양산이나 모자 같은 물리적 차단을 함께 하시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래도 땀을 많이 흘리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수분을 많이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2리터 정도는 기본으로 마셔주면 좋고요. 더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렇게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하고 피부를 가볍게 만들고, 그리고 온도를 좀 낮춰주고, 그리고 자외선 차단과 수분 섭취 그렇게 잘 지켜주시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어떤 피부염이 생겼다 그랬을 때 초기에 적절한 조치,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면 요즘과 같은 덥고 습한 여름철에도 피부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덥고 끈적끈적한 여름철에 피부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김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